그럼 이제 여러분 신호정보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지금 신호정보. 우리가 정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 정보가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때? 신호정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때? 원격 계측 정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하면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가서 어때? 그냥 정보사회론, 국가정보학 뭐 아무거나 치면 돼. 국가정보학 이동훈 쳐도 제 카페가 나올 거고 정보사회론 이동훈 쳐도 제 카페가 나와요. 자, 그럼 제 카페에 가면은 뭐가 있냐 하면 뭐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데 시험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라고 있어. 그렇죠? 국가정보학 시험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가 있어. 그 여기 영상이나 영상 정보나 신호 정보나 어때? 위성이라든지 어때?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 정찰기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어렵잖아. 그렇지? 되게 어려우니까 그 보고 오면 돼. 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되지. 이해는 잘 안 되지. 근데 그치. 심심할 때 보세요.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거 보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건 어때요? 이거 찾으면 나는 그치. 나는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유튜브 그치. 인생을 참 편하게 사네. 자, 맨날 유튜브 보다가 어때?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나 맨날 올리거든. 그래서 어때? 정보사회론에도 올리고 국가정보학도 올리니까. 그래도 그치. 나 영화 같은 거 유튜브 안 보고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영화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도 그거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뭐야? 이게 신호정보란 말이에요. 신호정보. 자, 그러면 이거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신호정보에는 1번 뭐가 있어요? 적어도 이건 알아야지. 통신정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통신정보. 자, 그럼 통신정보는 뭐야?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때? 신호 전달,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는 신호를 수집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어때? 전자정보라는 게 있다. 전자정보. 그럼 이제 내가 전자정보를 또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생각해봐.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앞차와 뒷차 사이에도 어때요? 지금 신호를 주고받아야지 앞차와 뒷차의 간격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그럼 미사일을 쐈으면 어때? 미사일 기지하고 어때? 미사일 사이에도 뭐가 주고받아야 돼? 신호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읽는 거를 우리가 그거는 이제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하고, 자, 걔는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전자정보 같은 거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레이더 정보 같은 거야. 레이더. 이제 레이더가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레이더가 뭐예요? 레이더가 전파를 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비행기에서 전파를 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저 앞에 적기가 나타났을 거 아니야? 그럼 적기에 부딪히면 어때? 어떻게 해? 그 레이더 전파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때요? 그 적기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전파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그치? 그걸 읽어서 야, 저게 비행기구나, 저게 새구나,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는 어떻게 잡히겠어요? 조그맣게 잡힐 거 아니야, 그치? 독수리라고 해도 전투기는 어떻게 잡혀? 크게 잡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스텔스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 스텔스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전파를 쏘면 어때? 전파를 흡수해버려가지고 어때? 비행기가 이제 그치? 어떻게 잡혀? 비행기가 새처럼 조그맣게 잡혀. 이해하셨죠? 그러면 생각해봐. 레이더로, 그치? 그럼 새까지 다 잡히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 어디다 미사일을 쏴야 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식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일정 이상 커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이더를 발사시켜서 어때? 우리 레이더로 저게 적기인지 알아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미사일을 발사해서 저걸 격추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스텔스기,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레이더를 여러분이 어때요? 잘 이해하고 있어야 신호 정보를 어때?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스텔스기를 만났다. 그치? 그럼 눈앞에 보여, 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레이더에는 어때? 안 잡혀. 그 레이더에 잡혀야 어떻게? 요즘에 다 전자로 돼 있으니까 어때? 레이더에 잡혀야 미사일이 가서 쟤를 격추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근데 스텔스기를 만나면 어때? 눈으로 보이는데 어때? 쟤는 레이더에 안 잡혀. 그러니까 어때? 미사일 발사할 수가
없게 되지. 그럼 어때? 어떻게 해야지 쟤를 격추할 수가 있겠어요? 가까이 가서 기관총으로 쏴야지. 근데 어때? 쟤는 멀리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알아보고 미사일로 200km 밖에서 어때? 나를 알아보고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니까 어때? 이게 상대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스텔스기 중에 어때? 가장 이제 뭐예요? 가장 스텔스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어때? 랩터라고 해서 얘가 F-22라는 거거든? 그거 어때? 미국 비행기들하고 이제 싸웠는데 어때? 뭐 20대를 격추시키는데 어때? 그 20대랑 싸웠는데도 어때? 얘 혼자 이겨. 그게 엄청난 비행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전자정보는 뭐냐라고 하면 레이더 기지에서 발사되는 그 전자파를 읽는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어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를 하고 있으면 이걸 암호화해서 통화를 하잖아. 이해하셨죠? 암호화해서 통화를 하는데 이거는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어때? 해독은 못하지만 어쨌든 어때? 아, 얘네가 말을 많이 하네? 그럼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전자정보라고 한다. 또 생각을 해보면 해독은 못했어도 어때? 잠수함에서 어때? 어떤 신호가 왔어.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잠수함하고 어때? 얘네 기지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으면 해독을 못해도 어때? 아, 잠수함 위치가 어디서 전파가 발사됐는지 알면 거기 가서 있으면 어때? 그 잠수함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잡을 수가 있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전자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생각해봐. 신호라는 거는 뭐예요?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이지 않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가서 원격 계측 정보하고 어때요? 신호 정보 중에서도 전자정보와 원격 측정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신호라는 건 되게 생각이 중요한 거야. 자, 신호는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아이씨, 통화를 할 때 의도를 하는 거지. 그치,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원격 측정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미사일에서 어때? 이게 미사일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어때? 기지나 어때요? 그 개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어때? 나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어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어때요? 알려주려고 보내는 거잖아. 레이더도 어때요? 다른 비행기를 잡으려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그러면 신호정보하고 어때?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또 설명을 할 텐데, 그치? 징후 계측 정보라는 게 있는데, 징후 계측 정보는 어때요? 얘는, 그치? 마신트라 그래, 마신트. 그치? 마신트라고 하는데, 얘는, 자, 메신트라고 읽는다, 정확히는. 자. 근데 얘는, 그치? 얘는 저기 의도한 신호를 읽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얘는 저기 의도한 신호를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치? 의도하지 않은 어떤 징후를 읽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휴대폰에서 어때요? 전자파를 발사해서는 어떻게 하요? 통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때? 통화를 하거나 게임할 때는 뭐가 나와? 열이 나오잖아. 그럼 어때? 열을 추적해가지고 어때? 저기 휴대폰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얘는 지구 계측 정보가 되지.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 얘네가 뭔가 통화를 하려고 어때?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읽는 거는 뭐야? 신호 정보가 되는데 지구 계측 정보는 어때? 핵을 썼으면 어때? 방사능 낙진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의도했어, 안 했어? 의도하지 않았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징후 계측 정보라고 한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신호 정보다. 신호라는 거는 어때? 의도해서 이제 보내는 거다. 이거는 어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기호로 만든 것을 신호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신호 정보의 의의를 봐봐, 여러분. 신호 정보는 어때? 각종 통신 장비다, 그렇죠? 전자 장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이를 보통 어때? 신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이 그치, 이해가 잘 안 된 거야, 그치? 자, 근데 어때? 신호는 뭐가 상대방에 뭐가 있어? 의도가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신호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이걸 감청해서 취득되는 지식 또는 어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수집, 처리, 분석 등의 재반 활동을 통칭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호 정보는 어때?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때? 이 신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건 뭐 앞에서부터 계속 본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신호 정보에는 어때?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서 통신 정보가 있어요. 그렇지? 통신 정보가 있고, 자, 전자 정보 봐봐 여러분. 일렉트로닉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어때? 얘는 엘린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엘린트. 원격 계측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어때?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해. 계측이라거나 계산해서 측정한다는 거나 그냥 측정한다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텔린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텔린트 등으로 분류된다. 자, 그러면 텔미터리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때? 얘는 텔리메터리는 무슨 뜻이야? 이게 원격이라는 뜻이거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신호 정보는 어때? 20세기에 들어서서 어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집 수단이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적어도 뭐는 있어야지. 정보는 있어야지 어때? 이게 신호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말 타고 다니고 활 쏘고 이럴 때는 신호라는 게 없었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이게 언제부터 등장한 거다? 20세기에 와서 1차 세계대전 이후다. 1차 세계대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914년이죠. 자, 그래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어때? 수집 수단인데 2차 세계대전 이래 신호 정보는 어때? 암호 해독과 조합을 이루어 어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여기? 자, 그러면 이제 19세기에도 어때? 신호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과거 신호 정보는 통신 수단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획득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어때요? 19세기에는 뭐가 없었어? 무선 통신이 없었잖아. 이때는 그렇지? 전부 유선 통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선 통신이면 가서 선을 끊고 이거를 따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통신 수단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때 획득했는데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 이후에 어때 전화선에 몰래 접속해서 그렇죠? 타국의 외교 전문을 감청하는 행위가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종의 신호 정보에 해당한다. 자, 미국의 경우 남북 전쟁 동안 어때 상대편의 전화선에 접속해서 통화를 감청하는 행위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올해 시험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무선 통신하고 유선 통신 중에는 어떤 게 더 보안이 잘 되는 거야? 무선, 유선. 무선은 있잖아요. 그냥 전파만 잡히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유선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선을 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감청해야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다시 유선하고 무선 중에 어떤 게 더 보안에 유리해? 유선이 유리하다. 이해하셨죠? 그런 게 시험에 나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어때? 그게 시험에 났었다. 자, 그러면 자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최초의 본격적인 신호정보 수집 활동은 어때? 무선통신이 군에 도입된 어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수행됐어요. 자,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 초기, 그렇지? 영국 해군은 어때? 북해 지역에 진입하려는 어때? 독일 해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미국, 아프리카, 스페인 등지로 연결되는 어때? 해적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어. 왜 해적 케이블을 절단했을까요? 해적 케이블로 하는 건 유선이야, 무선이야? 유선이지. 해적 케이블을 절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 얘네는 이제 유선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무선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되게 쉽게 이해하셨죠? 문제는 되게 쉽게 무선이 어때?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얘네 어때? 유선을 못 쓰기 위해서 어때? 그냥 해적 케이블을 그때는 절단해 버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결된 해적 케이블을 절단했어요. 그 결과 독일은 어때? 유선 대신 무선을 활용하여 통신해야 했고, 이로 인해 영국 신호정보 수집기지에서는 어때? 독일의 무선 통신을 손쉽게 감청할 수가 있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선 통신은 어떻게 하면 돼? 전파만, 그치? 방향만 맞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신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다. 자, 그럼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무선통신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신호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어. 그쵸? 자, 영국은 벌써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치? 영국과 미국은 어때? 울트라와 매직 작전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의 무선통신을 감청하고 암호를 해독해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때? 귀중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매직은 처음 나왔어. 매직은 처음 나왔는데 울트라는 어때요? 영국이 독일의 무선 통신을 감청해야 한 계획을 울트라 계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때요? 지금
영국은 누구랑 싸운 거야? 독일과 싸운 거잖아. 프랑스 얘네는 어때요? 독일과 싸운 거고 미국은 어디에서? 태평양에서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일본과 싸웠지. 그럼 일본의 무선통신도 감청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한다? 매직이라고 한다. 아셨죠? 자, 매직. 그래서 일단 울트라와 매직은 언제야?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다. 그쵸? 제2차 세계대전인데 무선통신을 감청하고 어때? 암호를 해독해서 그쵸?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대서양의 해전이야.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서양의 해전은 어때? 암호 해독가들이 전쟁이었다고 칭할 만큼 암호 해독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어때? 힌슬리 교수는 연합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함으로써 어때? 제2차 세계대전을 3, 4년 정도 앞당겼다고 주장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레윈도 독일과의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 암호 해독 프로젝트가 뭐였어요? 이게 매직 이해하셨죠? 대서양에서 독일과 싸울 때는 뭐였어요? 이게 울트라 이해하셨죠?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암호 해독에 성공함으로써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며 수천 명의 인명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여러분. 미드웨이 해전은 누구하고 싸운 거야, 이거는. 아, 그치. 요 정도 몰라도 돼, 여러분. 그냥 요 정도 알면 된다. 이게 문제가 쉽게 나. 미드웨이 해전은 어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야. 이해하셨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운 건데, 그럼 어때? 얘는 울트라야, 매직이야? 아, 매직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미국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신호정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어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 아, 이게 매직이구나. 그쵸? 자, 그러면 일본은 1941년 2월에 진주만에서의 성공을 10분 활용해서 전략적 요충지인 어때? 미드웨이의 섬들을 장악하고 남아있는 미국의 해군을 격파하려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일본의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어때? 하와이가 다시 점령되고 미국은 어때? 일본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했을 것이다. 자,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어때? 미국처럼 막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와 장기전을 치르게 되면 불리하므로 미국에게 어때? 속전속결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얘네가 어때? 진주만에서도 뭐 했다고 했어요? 진주만에서도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어때? 배포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막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어때? 아예 매직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때? 얘네가 쳐들어올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그쵸? 우리가 그쵸? 일본인들은 잘 몰랐지만 그쵸? 하와이에 있었던 미 해군 암호 해독가들은 어때요? 일본 해군이 암호로 송신한 내용을 감청해서 해독했다. 자, 그 결과 미국은 어때? 일본이 미드웨이로 공격해 올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자, 1942년 6월 4일 니미츠 제독은 미드웨이 섬 북쪽에서 어때? 일본 무적함대를 매복 공격해서 어때? 4척의 점토함을 파괴했다. 자,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에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일본의 능력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미드웨이 해전은 어때? 전쟁의 승패의 분수령이 될 만큼 어때? 일본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무슨 프로젝트? 매직 프로젝트. 아, 이건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또 나왔지, 여러분. 그치?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의 암호해독 프로젝트는 뭐였어요, 이게? 영국하고 미국이 어때?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프로젝트는 베노나 프로젝트. 이해하셨죠? 베노나 프로젝트. 자, 그럼 냉전 시대야. 자, 1945년에 동서진영 간의 어때? 냉전이 시작되고 전자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신호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어때? 더욱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죠. 미국과 소련은 각기 상대방에 대한 어때? 통신 감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미국의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서 소련 영토 주변에 어때? 상당수의 지상기지들을 설치했고 소련 역시 어때? 미국의 신호정보 수집기지 부근에 유사한 수준의 수집기지들을 설치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통신을 따야 되는 거잖아. 이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통신을 따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때요? 방향만 맞으면 이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향만 맞으면 어때? 수신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그 나라 주변에다가 어때? 그치, 큰 안테나를 다는 거야. 자, 그럼 어때? 안테나를 달면은 방향이 맞으면 뭐 걸리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때? 그 이제 러시아는 이렇게 나라가 크잖아, 그쵸? 나라가 크니까 그럼 어때?
뭐 모스크바나 이런 데의 어때요? 통신을 감청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항공기로 날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어때요? 근데 이제 항공기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공을 침범하는 거니까 이거 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때? 24km에서 어때요? 이 통신을 감청하기 위한 정찰기가 뭐였었죠? 유투기잖아, 유투기, 그렇지? 유투기가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1960년, 그렇지? 1960년에 떨어지니까 어때? 그때부터 뭐를 열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위성을 열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 건 이제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어때? 우리가 소련 역시 미국의 신호정보 수집기지 부근에 유사한 수준의 기지들을 서로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만 알면 돼, 여러분. 코드명 베노나다. 그러니까 베노나. 울트라는 뭐예요? 영국이 독일. 그렇죠? 매직은 뭐였어? 미국이 일본. 그럼 어때? 베노나는 뭐예요? 영국과 미국이 소련. 이해하셨죠? 자, 그 한편 미국과 영국은 어때? 1942년부터 45년까지 소련이 암호화되어 교신했던 어때? 약 3천여 개의 전문을 감청했다라는 거죠. 자, 감청했다는 건 어때? 몰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1946년부터 80년까지 이에 대한 암호 해독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 42년부터 45년까지 너무 많은 암호를 감청했기 때문에 얘를 어때요? 암호를 풀려면 어때?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어때? 그때부터 계속 풀었는데 언제 이게 암호가 다 풀렸다는 거야? 1980년도까지 풀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80년까지 이에 대한 암호 해독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코드명 베노나라고 한다. 자, 코드명 베노나로 알려진 소련 전문에 대한 암호 해독 작업을 통해서 미국은 어때요? 미소 관계는 물론 미국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었다. 자, 그치. 이게, 대통령이 어때요? 그치. 백악관에도 뭐예요? 소련 간첩이 많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이제. 이거를 뭘 해서 해독해 보니까. 자. 그래서 3번. 미국 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핵개발 비밀을 소련에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된 거는 로젠버그 부부야. 이해하셨죠? 히스는 사형은 안 됐다. 이 사람은. 이해하셨죠? 히스는 사형은 안 됐어. 자, 그래서 어때? 어쨌든 로젠버그 부부와 히스가 냉전의 희생양이다. 그치? 죄도 없는데 얘를 빨갱이로 모른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베노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소련의 암호를 해독해 보니까 그 새끼들이 진짜 뭐였다는 거야. 간첩이었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생양으로 무죄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러나 베노나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유죄라는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베노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루즈벨트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련의 첩보원에게 무차별 침투당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게 뭐예요? 다 뭐의 소행이었다? 간첩들의 소행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국 정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럼 소련의 신호정보 수집 활동이야. 자, 지금 볼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 역시 냉전 시대 동안 신호정보 수집 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 당시 소련은 본토 해에 약 500개의 신호정보 수집 기지를 설치했어요. 자,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신호정보 수집 기지에 이 목을 매달았을까요? 얘네는 유투기 같은 걸 만들 기술이 없잖아. 24km로 올라가는 항공기를 만들어야 미사일을 쏴도 못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얘네는 어때요? 미국 본토로 만약에 항공기가 와서 정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다 떨어져.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소련이 위성은 먼저 쐈지만, 그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이때 영상은 무슨 영상이야? 영상 정보 수집하는 거잖아.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은 나중에 개발된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이제 신호 정보 수집 활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얘네는 이제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소련은 본토와 해외에 약 500개의 신호 정보 수집 기지를 설치했는데 이는 미국의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였던 것으로 알려져.
다시 여러분, 사진 같은 영상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위성으로도 수집할 수가 있지. 나중에는 어때요? 신호 정보도 위성으로 수집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때? 신호 정보를 위성으로 수집하기는 어렵지. 이해하셨죠? 전파가 거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아니잖아. 이해했죠? 자, 그래서 자, 소련은 어때? 냉전 시대 동안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약 62개국에 대해서 어때? 신호 수집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쵸? 자, 신호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때? 소련은 63기 신호 정보 수집용 선박들, 그치? 이제 뭐야? 이게 안 되니까 배 가지고 다니면서 어때?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20기의 유인 또는 어때? 무인 항공기들, 그쵸? 수개의 신호정보 수집용 위성들, 기타 어때? 신호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개조된 트럭이나 차량 등을 운영했다. 이게 다 뭐예요? 여기서 기지라고 나오는데 기지는 뭐라고 그랬어?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플랫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해봐. 수송기 있잖아, 수송기. 수송기는 뭐야?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도 사용되지. 또 뭘로 개조할 수도 있어, 얘를. 폭격기로도 개조할 수 있지. 비행기가 크니까. 그치? 폭격기로 개조하면 어때? 폭탄을 싣고 가서 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폭격기가 되는 거잖아. 또 어때요? 여기에 우리 정찰 장비를 많이 가득 싣고 가가지고 어때? 사람들이 가서 정찰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찰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치?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걸 뭐야? 하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플랫폼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 플랫폼이야. 항공기도 플랫폼이고 어때요? 기지도 플랫폼이고 선박들도 플랫폼이고 모두 플랫폼이야. 우리가 그쵸? 자, 이게 뭐 잠수함도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위성도 플랫폼이고 자, 어쨌든 차량들을 운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냉전 시대 동안 어때? 소련이 인간 정보에 중점을 두고 첩보 활동을 수행했다는 기존의 주장들이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소련은 이게 기존의 주장들은 뭐였냐면 소련은 인간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지? 미국은 어때요? 거기 소련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기술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어때? 기존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소련도 어때? 기술 정보를 많이 수집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이제 신호 정보의 역사를 본 거니까. 신호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통신정보가 있고 전자정보가 있고 원격 측정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통신정보부터 봐봐. 통신정보는 각종 통신장비를 운용해서 어때? 송수신되는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문구를 어때? 수집, 분석, 처리해서 생산된 정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통신장부에서 어때? 사람끼리 어때? 우리가 의사를 전달한 것을 어떻게 이걸 따서 감청해가지고 알게 된 걸 뭐라고 한다? 얘를 통신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통신수단으로는 뭐가 있어요? 음성도 있고, 그렇죠? 자, 모르스가 있고, 모르스 부호가 있고, 무선 텔렉스가 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났었어. 무선 텔렉스. 자, 이게 무선 텔렉스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자, 옛날에는 지금 휴대폰 생각해봐. 휴대폰에서는 문자 보낼 때 어때요? 그냥 보내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어때? 전화밖에 없었거든? 그것도 유선 전화밖에 없었어. 그거 어때? 문자를 보내려면 뭘로 보내야 되겠어? 무선 텔렉스로 보낸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음성을 보내는 건 뭐예요? 음성을 보내는 건 전화야.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여기서 타자기로 탁탁탁탁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탁탁탁 치면 저쪽에서 어때? 타자기로 친 내용이 이렇게 쭉 올라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를 교환하는 통신수단이 뭐였던가 이게 무선 텔렉스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었지? 전보 치면 되잖아. 우체국에 가서. 그치? 이 문자 보내주세요 하면 어때? 거기서 전보 치면 되잖아? 그걸 어때? 우체국에 가지 않고 어때요? 전화기를 가정에 놓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그치? 무선 텔렉스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팩스. 그 팩스는 왜 나온 거냐? 이것도 생각해보면 텔렉스가 시험에 났어. 이번에 텔렉스가 시험에 났는데 이런 위치 텔렉스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전파를 따서 얘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팩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에서 나왔어. 일본에서. 그러면 잘 봐.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나 어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뭘 쓰는 거예요? 알파벳을 쓰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럼 어때? 이게 문자를 이렇게 치면 어때? 저쪽에서 컴퓨터에서 어때? 그 문자를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어때? 문자를 치면은 컴퓨터는 뭐 이 당시에는 컴퓨터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전자신호로 가면 어때? 문자를 보낼 수가 있거든? 근데 일본은 뭘 쓰는 거야? 알파벳을 쓰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치? 우리가 어때요? 한자를 많이 쓰잖아. 한자는 그치? 전자신호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한자는 그치? 전자신호로 못 보내. 한자는 지금 어때? 컴퓨터 기술이 발전돼서 한자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야, 그 문자를 못 보내네? 그럼 어때? 그냥 사진을 보내자 해서 문서 자체를 어때? 사진처럼 전체를 보내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팩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일본에서 팩스가 개발됐다. 어쨌든 이것도 따면 어때요? 얘가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어때? 통신수단에는 뭐가 있어요? 음성, 모르스부호, 텔렉스, 팩스 등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어때? 민감한 통화 내용은 어때? 암호화하지만 비용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은 어때? 암호화되지 않은 그치? 말을 뭐라고 하냐? 평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평문 통화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공기와 지상관제소 별표해 이거. 항공기와 지상관제소 간의 통화 내용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때? 암호화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지상관제소와 항공기 사이에 어때?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어때요? 지금 그치? 우리가 통신을 한다고 해도 항공기에서 암호화해가지고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항공기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항공기는 어때요? 항공기와 지상관제소의 통화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암호화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알아줘. 자, 그러면 통신 정보를 뭐라고 불러? 코민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코민트. 자,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를 코민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코민트의 수집 목표는 다양한데 전통적으로 어때? 외교통신과 군사통신이 가장 중요한 감청 목표로 설정된다.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하고 누가 하는 얘기, 그치?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어때요? 지금 몰래 엿들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과거 미국은 여러 나라의 외교통신을 감청했는데 1956년에 어때? 수에즈 운하 위기 당시 영국의 외교통신을 감청했고, 자, 동맹국도 어때? 필요 없다. 자, 85년에 어때? 서베를린에서 발생한 어때? 나이트클럽 폭파 사건이 발생하기 수시간 전에, 그치? 이루어졌던 리비아와 어때? 동베를린 인민국 간의 어때? 통화를 성공적으로 감청했으며 1970년 일본 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통신을 감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그치 뭐와 관련돼 있는 거다? 그치 감청 사례다. 그치 감청에 성공한 사례인데, 또 나왔네. 그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때? 영국은 무슨 작전? 울트라 작전, 울트라 프로젝트. 자, 울트라 작전을 통해서 어때? 독일 히틀러가 야전 사령관들에게 보내는 전문을 감청하고 암호화된 내용을 해독해서 어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신호정보 중에 통신정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신호정보 중에 통신정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울트라, 매직, 베노나. 이해하셨죠?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의 감청이다. 자,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어때? 코민트는, 그치? 우리가 통신정보는 무선통신을 감청해요. 자, 유선으로 통신하는 내용을 감청하기도 한다. 그쵸? 자, 뭐가 어려운 거야? 유선 통신이 어려운 거다. 그쵸? 자, 유선 감청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어때? 유선에 접속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있어서, 그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때? 시도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봐, 여러분. 뭐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이 있겠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 유선통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가서 선을 따고 얘를 어때? 접속해야지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런 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1950년대 초와 중엽에, 그쵸?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당시 미국과 소련 관할로 나누어져 있던 어때? 비엔나와 베를린 지역에서, 자, 지금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쵸?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독일도 뭐였어? 분단돼 있었단 말이에요. 동독하고 서독. 우리가 어때? 남한과 북한으로 어때요? 분단돼 있었던 것처럼 독일도 어때? 지금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었어. 그쵸? 그런데 지금 베를린이 뭐예요? 원래 독일의 수도였었거든? 근데 독일이 베를린의 수도였는데 어때? 이 베를린은 어때? 동독 영토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베를린을 동독이 다 가져가는 건 안 되니까 어때? 베를린, 동독 영토 내에 어때? 그 베를린을 반으로 쪼개서 나머지 이제 서베를린은 어때? 이거는 누구 영토다? 그 서독 영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잘 봐.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당시에 어때? 미국과 소련 관할로 나누어져 있던 비엔나와 베를린 지역에서 그렇죠? 소련 군사당국이 사용하고 있던 어때? 유선전화 케이블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도청 장치를 어떻게 성공했냐면 미국은 베를린의 미국 관할 지역에서부터 어때? 소련 관할 지역의 유선전화 케이블이 매설된 지역까지 어때? 터널을 뚫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땄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유선 통신을 감청하는 건 어때? 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걸 알면 돼. 여기서. 그쵸? 자, 그래서 터널을 뚫었고 어때? 마침내 소련은 어때? 유선전화 케이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때로는 모두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적대국의 해적 케이블을 도청하는 경우도 있어. 자, 아까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영국에 가서 어때? 그 해적 케이블을 끊어버리니까 어때? 무선 통신밖에 안 됐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잠수함 타고 가가지고 어때? 해적 케이블에 가서 어때? 그거를 어때? 다시 접속해가지고 감청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적대국의 해적 케이블을 도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71년에 10월 미국은 헬리브라는 잠수함을 이용해서 그렇죠? 오호츠크해는 어때? 우리나라 동해 위에 있는 바다가 오호츠크해거든? 그럼 어때요? 이거는 누구 거야? 이거는 소련 거잖아. 그치? 지금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그랬을 그때는. 그럼 어때요? 오호츠크에 설치된 어때? 소련의 군용 해적 케이블을 감청했어요. 자, 미국은 어때? 1979년부터 92년까지 어때? 베링해, 무스만스크 연안에 설치된 어때? 소련의 해적 케이블을 도청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어때? 중동, 지중해, 동아시아, 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의 해저에 설치된 어때? 케이블에 대한 도청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 정보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셜론. 이해하셨죠? 에셜론. 자, 그 에셜론은 뭐냐라는 거지. 이거는 어디서도 나와. 정보사회론에도 나와. 자, 그러면 특히 보세요. 미국은 NSA다. 자, 동그라미 쳐 여러분. 자, 얘가 이제 뭐예요? 자, 국가안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NSA만 따로 배워. 이해하셨죠? 근데 그때 배울 때는 어때? 다 알고 있으면 어때? 되게 쉽잖아. 그럼 NSA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해하셨죠? 어디 소속이야? 국방부 소속이다. 근데 어때? 얘는 국가정보야, 부분정보야? 국방부 소속이니까. 그치. 그럼 틀려. 자, 국방부 소속이니까 부문정보 하면 틀려. 국방부 소속이지만 어때? 얘는 국가정보다. 이해하셨죠? 세 가지. 자, 다시 NSA는 신호정보. 그쵸? 신호정보, 국방부 소속, 국가정보 수집기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NSA는 어때? NSA가 주도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들과 함께 어때? 에셜론이라는 어때요? 비밀 감청 조직을 결성했어요. 다. 지금 에셜론이 뭐 하는 데야? 비밀 감청하기 위한 조직을 에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자, 몇 개야? 5개. 그 얘를 뭐라고 불러?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파이브 아이즈는 그러면 왜 아이즈라고 하는 거냐면 어때? 정보 공동체야. 이거는 이해하셨죠? 자, 정보 공동체야. 그래서 얘네는 파이브 아이즈를 결성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뭐야? 이게 파이브 아이즈. 얘네는 뭐나 옛날부터 어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야. 5개. 자, 그래서 어때? 미영, 유혹해. 외워야 돼, 이거. 미영, 유혹해. 그거 어때? 사실은 얘는 어때? 영연방이라고 부르는데 미국도 사실은 어때? 영국으로도 독립했으니까 어때? 이것도 다 영국에서 나온 나라들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네는 뭐라고 한다? 얘네들이 뭐예요? 지금 신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비밀 감청 조직, 이걸 뭐라고 한다? 에셜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에셜론. 자, 그래서 결성해서 어때? 전 세계의 어때? 무선통신, 위성통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어때?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통신 정보는 어때요? 미국이 워낙 기술이 또 좋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 어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 정보는 전부 다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NSA가. 이해하셨죠? NSA가. 자, 에셜론 시스템은 120여 개의 어때? 첩보 위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어때? 정찰 위성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뭐밖에 못 찍었어. 영상 정보밖에 수집 못했잖아. 근데 어때? 지금은 영상 정보와 뭐까지? 통신 정보까지 다 수집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 통신 위성은 NSA가 관리해, NRO가 관리해. NRO는 뭐라고 그랬죠? 국가 정찰국. 리카나선스는 꼭 알아야 돼. 알자 들어가면 어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정찰이란 뜻이야. 그러면 NRO가 관리해, NSA가 관리해. 그치? 위성은 다 누가 관리하는 거야? NRO가 관리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얘는 어때요? 정찰이니까 정찰에는 다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때? 이게 통신을 감청하는 위성이면 어때? NSA도 어때? 같이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럼 어쨌든 지금 도청할 수 있는 주장이 있지만 그 능력과 실상에 대해서는 어때?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 1945년부터 거의 30년 동안, 이때는 어때? 45년이니까 이때는 어때? 위성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통신사들의 어때?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어때? 감청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자, 거의 30년 동안 어때? 미국의 주요 케이블 회사 사무실에 어때? 특수 장비를 설치해서 어때? 조직적으로 감청을 통한 수집 활동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어. 자, 그래서 처음 들킨 게 언제냐 하면 암호명 샵록으로 알려진 어때? NSA 도청 행위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어때?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폭로됐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어때? 70년대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75년에 8월 8일 당시 어때? NSA 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앨런 중장은 하원 파이크 위원회에서 어때? NSA는 어때? 음성 통화와 유선 케이블 등 국제 통신에 대해서 체계적인 감청 활동을 수행한다고 시인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어때? 얘네가 그치 불법 도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때? 알았던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애가 어때?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한 거야. 그치? 또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자, 그 스노든의 폭로야. 이제 그 다음에, 그쵸? 다음에 2013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70년대에 어때요? 70년대 이미 뭐예요?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어때? 얘네가 불법 감청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지, 시인하고 났으면 안 했어야 되잖아. 근데 어때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애가 어떻게 한 거야? 아직도 하고 있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때? 감청 활동을 더 강화했다라는 걸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그치, 폭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때? 어디서도 시험에 나와? 정보사회론 시험에 나온다. 자,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때? NSA 도감청 활동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SA는 어때? 비밀 도감청 활동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자, 2013년 6월 10일에 CIA와 어때? NSA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일했던 스노든. 얘는. 그래서 스노든이 어때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미국 NSA를 필두로 하는 서방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을 감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인터넷 사용 정보 등의 어때?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 온 사실을 폭로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에드워드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 하면 뭐가 돼? 에셜론. 그렇죠? 그럼 누구야 이거는? 에셜론 하면 NSA. 그렇죠? NSA 하면 몇 나라? 5나라. 그렇지? 미영, 뉴욕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공부를 하면 어때? 이런 건 그냥 주는 문제로 그냥 찍을 수가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3번 스노든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NSA를 중심으로 구축된 에셜론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서 어때? 대폭 강화됐다. 왜 강화됐겠어요?
컴퓨터 기술도 발전했고, 그치? 컴퓨터 기술도 발전했고, 정보통신도 어때요?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오히려 강화됐단 말이야. 안 한 게 아니라. 자, 에시얼론은 첩보위성, 지상기지, 고성능 신호인식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통신 내용을 어때? 거의 매일 30억 건씩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뭐가 동그라미 쳐 여러분. 특히 에시얼론의 IT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즘이다. 그러면 왜 프리즘이 필요한 거냐 하면 생각해봐. 옛날에는 어때요? 감청해도 그 수가 별로 없었겠지.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하면 됐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30억 건씩 수집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이제 뭘 쓰는 거야, 이제?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한다? 걔를 프리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 프리즘은 어때? 가공할 수준의 정보 수집 역량을, 그쵸, 역량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드러나. 자, 그럼 요즘에는 뭐가 쓰이겠어? 여기에. 프리즘 같은 거에 뭐가 쓰이겠어요? 인공지능 쓰이겠지, 인공지능. 이해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2007년에 설치된 프리즘은, 그치, 이때면 2007년이니까 어때? 아직, 그치? 인공지능은 없었겠네. 프리즘은 어때? 인터넷과 통신회사 중앙 서버에 접속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데, NSA는 프리즘을 이용해서 어때?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유명 IT 기업 서버에 접근한 뒤에 일반 사용자의 이메일, 메신저, 그쵸? 주소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또한 스노든은, 그쵸? NSA가, 그쵸? 브뤼셀의 EU 본부는 물론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을 어때? 도 감청한 사실을 폭로했어요. 자. 이어서 NSA가 어때?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외국 정상 35명의 전화를 감청했다는 주장도 제기해. 이거 왜 문제가 되는 거지? EU하고 미국은 어때? 나토의 회원국이잖아. 이게 군사 동맹이란 말이야. 그치? 이건 동맹국, 소련이는 모르겠어. 근데 독일도 어때? 나토의 굉장히 중심 국가인데, 그 독일이나 이런 나토 회원국들을 어때? 미국이 감청하고 있었다니까 이런 미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지금 동맹국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어때? 외국 정상들은, 자, 35명의 전화를 감청했는데, 스노든의 폭로로 어때? 미국 정부는 에시얼론의 실체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도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이르러. 그쵸?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장, 아까도 또 나왔네. D&I 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DCI가 있었다. 그치? 얘는 뭐라고 불러? 중앙정보장이라고 부른다. 왜 중앙정보장이라고 불러? CIA 국장이 겸임하니까 중앙정보장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정보 2013년이니까, 그치? 2013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국가정보장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국가정보장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나와. 자, 2001년에 9.11 테러 때문에 어때? 국가정보장이 생긴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2013년이니까, 그렇지. 국가정보장이다. 그치? 여기서 중앙정보장 하면 틀린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2013년 10월 29일에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는 어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렇죠? 이들에 대한 감시 활동은 첩보의 기본이다. 자,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을 상대로 어때? 첩보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미국은 전 미국 좋아해. 미국 좋아하는데 약간, 그치? 맨날 들키면 되게 뻔뻔하다. 그치? 자, 유특위가 갔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야, 니네가, 그치? 개방을 안 하니까 우리가 가서 수집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도둑이 와서, 그치? 문을 잠가 놓으니까 내가 가서 이거 금고를 딸 수밖에 없잖아. 뭐 이런 말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자, NSA 도청 파문으로 어때? 국내외적 비난 여론이 고조하자. 자, 오바마 대통령 어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자, 외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 사실 인정하고 NSA 첩보 수집 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근데 아직도 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잘 봐. 미영, 유혹해 이 나라들이 뭐예요? 지금 정보 동맹을 만든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파이브 아이스.
이해하셨죠? 화이브 아이스 뭐 그런 거 시험에 난다. 자, 그럼 어때? 미용 유혹해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건 NSA다. 그렇죠? NSA는 신호 정보.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앞으로 어때? 100번 이상 나온다. 그렇죠? 100번 이상. 그러면 이제 잘 봐.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코멘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 그렇죠. 통신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집의 어려움. 근데 요즘에는 되게 어려워졌어, 이게. 그렇죠. 왜 어려워졌는지 봐봐. 자, 한편 오늘날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멘트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과거 무선 통신은 어때? 적당한 장소에 안테나를 설치하면 감청할 수 있어. 왜?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정보사회론에도 나오는 건데, 자, 이 생각을 해봐. 자, 지금 전파는 있잖아, 전파는. 전파는 뭐야, 이게? 파동이야, 파동.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중 슬릿 실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파동이라는 건 어때요? 물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 그럼 어때요? 여기 물결을 이렇게 보내면, 그렇지, 물결이 이게 파동이니까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얘가 어때요? 저쪽에 가서 이렇게 막 찍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전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때요? 전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어때? 이 저선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이게 어때? 자, 여기 자, 이렇게 해봐. 자, 물 있잖아. 물 이쪽에서 이렇게 확 부었어.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여기 구멍을 하나 내놨어. 그러면 저쪽 벽에 가서 어디가 젖을까? 딱 그것만 딱 젖을까? 다 젖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여기 다시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 이제. 자, 여러분이 어때요? 엄청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자,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 놨단 말이에요. 구멍을 하나 뚫었어. 그럼 어때? 여기다 물을 이렇게 쭉 부었어. 물을 부었어. 그럼 어때? 여기 벽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이 있으면, 딱 요 구멍만 딱 젖어? 아니면 어때? 전체적으로 다 젖어? 그렇지. 이게 알갱이면 있잖아요. 알갱이면 총을 쐈잖아, 그렇지? 총을 쏘면 어때? 여기 다 방탄인데 고기만 딱 있으면 어때? 총을 쏘면 어때? 딱 고기만, 그렇지? 관통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돼. 이해하셨죠? 근데 파동은 어떻게 된다? 물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봐. 이게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이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다 적신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네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 전파는 잡기가 쉬워, 어려워? 안테나를 딱 거기만 딱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비슷한 데 설치하면 어때요? 전파 오는 거 다 잡을 수가 있지. 그래서 뭐가 쉽다는 거야? 감청이 쉽다는 거야. 근데 빛은 어때요? 딱 그 자리에 갔다가 놔야지 어때? 이걸 잡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서 총을 쐈는데 이 총은 알갱이잖아. 그 총을 딱 쐈는데 어때? 총알 딱 잡으려면 어때요? 구멍 뚫린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잡어? 아니면 옆에 가 있으면 그 총알 잡어? 옆에 가 있으면 총알 못 잡아.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 바닷물처럼 이렇게 오면은 그냥 옆에 있어도 어때? 내 신발이 젖는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를 못했어도 뭐 시험에 나는 건 아니니까 전파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전파는 쉽게 잡는다. 근데 어때? 빛은 쉽게 못 잡는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여기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자, 코멘트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과거 무선 통신은 적당한 장소에 안테나를 설치하면 어때? 감청할 수 있었어. 이해하셨죠? 왜? 전파는 파동이니까. 이해하셨죠? 유선 통신은 어때? 사람이 직접 감청 장치를 설치하면 되었다. 그렇지? 유선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선 따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운 통신 수단이 등장하면서 감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시간당 엄청난 정성 속도를 가지는 어때? 광케이블은 일반 전화선보다 어때? 도청이 어려워. 광케이블은 일단 속도도 엄청 빠르지만 얘가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 정보를 빛에다 실었다고 하는 건데 정보를 빛에다 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스보여 있잖아. 그럼 땐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디지털 신호를 보면 어때? 빛을 끄면 0이고 빛을 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싹싹 이걸 어때요? 껐다 켰다 하면서 어때?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그런데 어때? 뭘로 쏜다? 빛으로 쏘는 거잖아. 빛은 뭐예요? 발생이지.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이게 광통신으로 보내면서 빛으로 이제 뭐야? 통신하기 시작하면 안테나를 어디다 설치해야 돼서 어때? 저걸 잡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유선 통신으로도 어렵지만 무선 통신으로도 되게 어렵다. 광통신은 어려워. 자, 그래서 자 일반 전화선보다 어때? 도청이 어렵다. 2006년 현재 전 세계 장거리 전화의 데이터 송수신의 99%가 이제 그치 광케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단 광케이블은 유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감청이 어려워, 그치? 거기다가 어때? 빛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때? 감청이 엄청 어려워졌다. 그래도 뭐 감청 다 하는데 어쩌? 무선통신보다는 예전에 무선통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에셜론에 대한 어때? 유럽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001년에 자 현재 위성을 활용한 어때? 국제통신 비율은 어때? 0.4%에서 5%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 지금 그치 우리가 국제전화를 뭐 통신으로 하는 게 뭐 어딨어? 다 그치 인터넷으로 하지, 그쵸? 자, 여러분 해외에 나갔을 때는 주로 뭐 쓰죠? 카톡 전화 쓰잖아. 그치? 카톡 전화는 뭘로 가는 거야? 광통신으로 가는 거지. 이게 어때요? 뭐 00이 옛날에는 002, 001 이런 거 있었거든? 그 국제 전화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때?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이 어때? 영국과 미국 지역을 거쳐야 했지만, 그쵸?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터넷 도청도 쉽지 않아. 그치? 광케이블이라서. 자, 또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감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수함 타고 가가지고 어때? 그 끊어가지고 감청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휴대폰도 어때? 공중으로 발송되는 전파를 이용한 통신수단이지만 복잡한 연산으로 인해서 어때? 도청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시. 이제 휴대폰은 어때? 빛으로 가는 건 아니고 뭘 쓰는 거야, 이거는? 전파를 쓰는 거니까 어때? 감청은 쉽겠지. 근데 어때? 이것도 디지털화돼 있어서 어때? 암호이기 때문에 어때? 옛날 전화처럼, 옛날 전파처럼 감청하기는 어렵다. 이해했어요? 어렵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전자정보, 엘린트.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엘린트하고 원격 측정 정보하고, 그렇죠. 이거 지구 계측 정보, 이거 구별하는 게 여러분이 어때? 그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